그런데 내가 한번 위점막이 좋아지는 요령을 습득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면 한번 바뀐 방향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액을 보충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한의사 김상태 원장입니다. 평소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만성적으로 계속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죠. 그런데 20대, 30대 때는 아무리 소화불량이 심해도 내시경상 딱히 진단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진단을 받아봤자 역류성 식도염이나 표재성 위염 정도를 진단받죠. 그러다가 이제 40대를 넘어서 50대, 60대로 가기 시작하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진단명이 내시경 검사 결과지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질환들은 결국은 노화 질환이라는 거예요. 소화불량은 10대도 있을 수 있죠. 한창 성장기 학생도 몸이 약하면 맨날 배 아프고 소화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 내시경 찍어본다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위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장상피화생처럼 위를 오래 써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가 과부하가 걸리고 혹사를 당한 기간이 누적이 되면 그런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이것이 위암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치료하고 관리해서 좋아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어떡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위점막이 좋아지는 요령을 습득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면 한번 바뀐 방향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이 이렇게 안 좋아지던 것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생활 습관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방향성을 바꾸는 게 좀 어려울 뿐이지 한번 바뀌고 나면 나중에 이 방향성이 내 습관이 되고 나면 다시 여기서 이 방향으로 꺾는 것도 은근히 힘들어져요. 이걸 유지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몸에서 자동적으로 그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빨간 김치나 빨간 국물, 그 밖에 매운 음식 이런 것들 몇 달 이상 안 먹다가 몇 달 뒤에 다시 먹어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 맵고 자극적이어서 깜짝 놀라게 된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예전엔 이걸 어떻게 먹었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저만 하더라도 뭐 20, 30대 때는 자주 먹었는데 40대가 되고 나서는 짜장면이나 라면을 잘 안 먹게 됩니다. 근데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안 먹게 된 게 아니고 환자들에게 뭐 그런 음식 자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안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입맛이 바뀝니다. 이제는 라면을 먹어도 그렇게 맛이 없어요. 짜장면도 마찬가지고 잘 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이 방향성의 문제다. 방향만 바뀌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쉽다는 겁니다. 장상피 화생된 위점막도 내가 한번 좋은 방향으로 위점막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틀어놓으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쉽고 오히려 그 몇 년에 걸쳐서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위점막이 계속 악화되고 장상피화생 진단도 받고 만성적인 소화불량도 심하고 위 내시경상 출혈도 보이던 그런 환자가 위점막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이 저한테 오신 때는 2023년 10월이고요.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신 것은 이로부터 4, 5년 전, 그러니까 2018년에서 19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회사 다니시면서 술을 꽤 많이 드셨는데 소화력도 계속 떨어지고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신 뒤로는 술을 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술을 끊었는데도 소화력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장상피화생 진단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2022년부터는 매운 음식도 끊으셨어요. 김치도 거의 안 드시고 빨간 국물 음식도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경에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셨는데 제균을 했으나 제균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2021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위점막 상태가 계속 안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위의 몸통 부분인데 2022년에는 위점막 상태를 잘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담즙이 많이 역류하고 있고 출혈도 있습니다. 담즙이 이렇게 역류를 하는 이유는 위장의 컨디션이 워낙 좋지 않아서 위와 장을 연결하는 부위에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담즙이 위 안으로 역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담즙 자체의 산도도 있어서 위점막도 좀 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여전히 위점막이 굉장히 얇고 안쪽에 혈관이 다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위의 아래쪽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축이 심하고 2022년도에는 담즙 역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2023년도 화면이 약간 어두운데 확대해서 보면 여기도 위축이 굉장히 심하고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는 위각 부위인데 22년, 23년도에 계속 출혈이 있고요. 이게 점막이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점막에서 자극적인 음식이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더라도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도 위산 자체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점액이 충분히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상처가 안 나는데 그런 방어 기능이 약화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서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유문이 보이는데요. 요 구멍이 장으로 넘어가는 출구고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21년도에도 위축이 많이 보이고 22년도에는 출혈이 보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위에 진액이 빠져서 위점막이 건조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건조할 때 피부에 로션 잘 안 바르면 어디에 살짝만 스쳐도 피나고 그러잖아요. 건조한 피부에 피부 장벽이 약해지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위 점막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내시경 찍을 때마다 피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미 2019년에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시고 금주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 전까진 회사 다니시면서 주 3회 정도 소주를 한 병 정도 이상을 드셨는데 딱 끊으셨단 말이에요. 거의 안 드셨고, 그런데도 그 뒤에도 장상피화생 진단이 계속 나오니까 2022년도부터는 매운 음식을 많이 줄이셨어요. 김치도 거의 안 드시고 뭐 김치찌개나 육개장이나 빨간 국물 음식을 거의 멀리 하시고 지나치게 짠 음식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위점막이 그렇게 빠르게 좋아지지는 않았죠. 심지어 매일같이 느끼시던 소화불량도 거의 그대로였어요. 그러면 이분의 노력이 헛된 것이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분은 저에게 오시기 몇 달 전부터 2023년도 여름 정도부터는 실내 사이클도 열심히 타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루에 거의 30분, 40분을 거의 매일 타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술도 끊으시고 음식 관리도 하시고 운동도 시작하셨으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좋아질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치료하지 않았어도 이분은 스스로 관리하면서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은 것이 있고 좋아질 준비와 기반을 다 갖춰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주의하고 운동하셨으면 몇 년에 걸쳐서 좋아질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게 도와드렸던 것 뿐이죠. 만약에 이런 생활 습관 바꾸는 노력 없이 특히 뭐 술, 담배 끊지 않으면서 그러면 거의 치료와 관리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2023년 10월에 저한테 오셔서 제가 치료하고 도와드렸는데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2024년에 다시 내시경을 찍으셨어요. 일단 치료한 지 두어 달 정도 지나기 전에 소화불량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위점막이 이제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 다음 해에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치료 전, 아래에 있는 사진들이 치료 후인데 위점막의 위축된 부분, 이쪽에 점막이 위축돼서 혈관 다 드러나 보이고 담즙 역류 돼 있고 위점막이 굉장히 건조하던 것이 많이 복구가 되었죠. 이 정도 점막이면 상당히 정상화된 점막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때 내시경을 찍고 한 2달 정도 더 치료하고 치료를 끝냈는데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2025년이죠. 내시경을 다시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나이는 한 살 더 늘어났으니까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치료 없이도 자가관리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소화불량도 1년 이상 다시 발생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부위가 위각 부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2년 3년 때는 찍을 때마다 출혈이 보였죠. 우리가 내시경 자주 찍어봐야 1년에 한 번 정도 찍는데 그때마다 출혈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1년 365일 중에 위점막 출혈이 발생하는 날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출혈이 없어졌고 25년에는 추가적인 치료 없이 시간이 더 지났는데 출혈도 물론 없을 뿐더러 위점막이 전반적으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분이 60대고
해마다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인데 위점막은 오히려 노화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유문부로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매년 출혈이 보이던 게 2024년에는 보이지 않고 점막도 많이 살아났죠. 2025년도를 봐도 스스로 관리만으로 거의 유지되고 있거나 오히려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장상피화생 진단도 안 받으시고 2025년 되니까 내시경을 한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지셨다, 관리 어떻게 하셨냐고 도리어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른 부위로 가서 보면 여기도 2021년, 23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던 부위인데 24년에 이렇게 한번 복구가 되고 나니까 2025년에도 거의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노화가 굉장히 늦춰질 수 있고 심지어 일정 부분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방향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져요. 이 환자분이 하신 것처럼 술 끊고 담배는 안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이나 커피 끊고, 그리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이 저에게 오시기 몇 달 전부터 실내 자전거를 매일 30분 이상 타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게 루틴이 되지만 이 루틴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숨차는 운동을 매일 해주고 실내 사이클은 또 허벅지 근력 운동도 되죠. 그렇게 근력 운동까지 해주니까 진액이 채워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실내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계단 오르기나 슬로우 조깅, 수영이나 이런 운동도 다 가능합니다. 걷기는 안 되고요. 걷기가 왜 안 되는지는 지난 영상 2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분은 위점막이 이 방향으로 안 좋아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유지를 한다면 나중에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노화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더라도 이때 이 방향으로 계속 갔던 거하고는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100세 시대의 항노화 전략입니다. 내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도 슬로우 조깅이나 실내 자전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꼭 하시고 빨리 걷기라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술, 담배는 물론이고 매운 음식도 최대한 줄이십시오. 매운 음식이 진액을 다 뺏어갑니다. 확실한 건 내가 몇 년에 걸쳐서 내 몸에 좋은 것을 하고 몇 년에 걸쳐서 내 몸에 나쁜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처음 2, 3년 동안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향이 틀어지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4, 5년째가 되면 반드시 내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돌아오고 제 경험상 체질이나 운명이 바뀌는 데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경험상. 그래서 제가 장상피화생 진단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식습관 관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 찍어 놓은 것은 이 채널에서 장상피화생을 검색해 보셔도 되고 유튜브 검색창에 장상피화생 김상태라고 치셔도 됩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내가 매일같이 추구해서 반복되는 어떤 일관된 방향의 문제입니다. 건강은 일관된 방향의 문제입니다. A healthy life is a matter of consistent direction. A healthy life is a matter of consistent direction.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